지난 1월 1일 삽시간에 도로를 점령해버린 백색 연기. 그것은 가스였다. 지금 계속 앰뷸런스가 가네요. 그 행성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진압하기가 어렵겠어요. 가스 냄새가 난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후 폭발까지는 약 22분. 7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했으나 반경 300m 인근을 뒤덮은 가스는 접근이 만만치 않았다. 사고 2시간여 만에 화재는 진압됐으나 폭발의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평상시 그냥 지내요. 그러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안전관리 해야지, 안전의식을 제고해야지. 이 안전이라는 거는 사고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다. 가스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엔 낮과 밤의 경계가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새벽두 평창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점화가 되기 전 신고가 접수됐으나 폭발을 막진 못했다. 충전소로부터 반경 300m일 때가 순식간에 가스로 뒤덮였기 때문이었다. 이미 도로를 점령한 가스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다. 강한 흔들림으로 언덕 위 주택들이 불러서 폭발 당시 사고 지역에 진입했던 차량의 운전자.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그의 차는 전소됐다. 어저께 폭발하기 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시동이 푹 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멈춰 섰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튀어나왔죠. 여기 다 놀래갖고 막 제뛰어 도망가고. 아유, 엄청났어요. 여기 전체가 다 들썩거렸으니까. 아비규환의 현장.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외출했던 학천 씨는 아직도 지난밤의 상황이 믿겨지질 않는다. 올라오다 보니까 한 제 허리 정도 가스가 다 차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밤에 넘어지면서 그냥 탈출을 한 거죠. 안개처럼 이 정도가 쌓여 있었어요. 이 정도? 허벅지 정도까지? 네네. 그 정도의 그 안개가 여기 이미 쌓였고 이 뒷길로 빠져나간 거죠. TV에서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라는 그 영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뒤를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폭파가 됐으면 진짜 우리 가족들 다 그냥 불 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빠져나오고 30초 뒤에 폭발음과 함께 집은 전소됐다. 지난밤 가족들과 무사히 만날 때까지 그 심정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국가수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팀의 현장 감식이 시작됐다. 문제의 벌크로리 차량. 가스 누출이 시작된 곳은 벌크로리와 저장 탱크를 연결하는 로딩함이었다. 잠시 뒤 번쩍하더니 시뻘건 불길이 덮쳐옵니다. 계속되는 현장에서 돌아온 사고조사부의 긴급회의. 안전수칙만 잘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안전관리자가 옆에서 상주해 있었으면 입주장이 현저하게 줄었을 건데 이거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내가 추측하기로는 20분이 아니라 더 셌을 것 같아. 운전자가 그 충전하는 장소에서 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전석에 있다든지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뭐 감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2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고. 로딩함을 분리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하는 순간 누출된 가스는 순식간에 폭발로 이어졌다. 과연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까?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가스 충전소. 쉴 새 없이 탱크로리가 드나드는 이곳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량이 밀리지 않게 정주목을 대고 가스 주입이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자는 자리를 떠나선 안 된다. 안전수칙만 잘 지켜지면은 100% 안전합니다. 그 안전수칙 안 지켜줘갖고 그렇게 불상사가 납니다. 12가지 가스 안전 수칙.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수칙을 지키고 자리만 뜨지 않는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대구 가스 사고도 그 평창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가스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 험한은 성탄절 전야도 가리지 않는다. 모두가 휴일을 즐기던 그때 24시간 가동 중인 상황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감사합니다. 중앙선실의 이용호 차장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아, 가스가 폭발했다고요? 그쪽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컨트롤 타워 상황실로 접수된 민호는 늘 시간을 다툰다. 대전시 오동동 번지고요.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상황실에 연락을 받고 가스안전공사의 사고조사팀이 긴급 출동했다. 화재는 예상보다 컸다. 소방장비 41대와 소방인력 120명이 투입돼 30여 분 만에 화재는 진압됐다. CCTV에 담긴 폭발 당시의 상황. 세 번의 연이은 폭발로 상가골목은 폭격을 맞은 듯 참혹했다. 부상자 11명. 만약 손님이 많은 시간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폭발음을 듣고 간신히 몸을 피한 주민들의 공포는 쉽게 가시질 않는다. 폭발이 3번 울렸어요. 3번. 제일 처음에 제일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뭐 말도 못하고 그래. 두 번째는 그냥 빵 하면서 불꽃이 처음에는 손바닥만하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쪽이 하나 올라오더니 순간에 1분도 안 돼서 그냥 천장까지 그냥 치솟더라고 불꽃이. 불렁불렁거리고 살이 막 떨려가지고. 제가 여기 사는데 여기 보니까 벌써 나오니까 아프다고 막 고함 지르는 사람도 있고. 화재가 진압된 후 가스안전공사의 사고조사팀도 현장에 도착했다. 국가수와 함께하는 현장 감시. 가스안전공사의 주된 업무는 무엇일까? 이런 이렇게 큰 폭발 사고가 있으면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가스가 누출된 가스 용기를 찾는 일은 2차 피해를 막고 발화점을 찾기 위한 주요 단서가 된다. 처음에 왔을 때 전체 결로. 아니 나는 전체 결로. 1차 폭발이 난 상가의 잔해 속에서 폭발의 주범 가스 용기 2개를 찾아냈다.
우선 LPG 용기 외면을 보시면은 성에가 끼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시간에 많은 가스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외면에 이렇게 성에가 끼게 됩니다. 성에가 끼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가스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된 걸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고의 원인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한 후 가스 용기를 밖으로 끌어내 무게를 잰다. 62.65인데 62? 네, 빈 용기 무게가 지금 36.7이네. 용기에 남아있는 가스량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가스가 샜는지 사고 당시 폭발의 규모를 추측한다. 사고의 원인은 찾았으나 불이 시작된 지점을 찾고 폭발 경로를 밝혀내기 위해선 합동 감식이 필요하다. 합동하시고 그 조사 기관들이 다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1차 현장 감식이 끝났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성탄 저녁.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음식점 상가가 밀집해 있는 구시가 골목. 이곳에는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는 직장인들로 가득하다. 가스가 우리 일상에 들어와 보편화된 건 1990년대 중반.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안전만 지켜진다면 이보다 편리하고 좋은 게 있을까? 아무래도 사고 난 걸 봐니까 뭐 신경 쓰이고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자던데 가끔 가다가 보면 약간 너무 가스 냄새가 아니라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나면은 아 이거 혹시 가스 냄새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조심할 때는 있어요. 저는 불을 켤 때마다 무서워요. 왜요? 혹시나 터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불이 켜지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좀 안심을 하고 먹는 편이에요. 그 여기는 이제 한번 막 불이나 폭발하면은 터지는 동네일 수밖에 없으니까 안전 점검에 유의하고 있어요. 때가 때인 만큼 안전장치에 관한 점검을 더 철저히 한다는 사장님. 이쪽 게 사장님네 가스통인가요? 둘 다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통에 그다음에 이게 새거나 그러면 여기 잠금 안전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에서 이제 가스통 밖으로 수시로 올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서 점검해 주시고요. 안전 점검만 철저히 한다면 가스는 전기 등 다른 화재 원인보다 오히려 사고율이 적은 편이다. 대전시 오정동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 이른 아침부터 합동조사를 준비하는 사고조사부의 김은배 팀장. 사고 현장에 가스 폭발이 났기 때문에 가스 폭발에 필요한 검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밀 시험을 위한 장비 그리고 LPG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 같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사 사고조사부 전원이 총출동이다. 하이바 이거 남는 건가? 하이바 몇 개인가 더 잡고 여기 3개 투명하고 저기 뒤로 다 이제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사고조사부 팀원들의 마음은 언제나 무겁다. 조사의 목적은 사고 예방인데 이럴 때는 속수무책인 것 같아 안타깝다.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동일한 사고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분석을 해서 관련 업체나 또는 그 관련 유관 기관들에게 사고 조사 결과를 공유를 해서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12월 24일 저녁 8시 50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장은 늘 시간에 대한 후회를 잿더미로 남긴다. 사고 당일 현장 조사에 나왔던 김동우 대리가 사전 브리핑을 한다. 지금 여기가 현장식당이라고 그러지? 네, 여기가 폭발 지점을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사는 본사 사고조사부 김은배 팀장이 지휘한다.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난안전연구원, 국과수, 소방청, 한국가스안전공사,
4개 기관의 합동조사가 시작됐다. 잔해물 먼저 수거할 거예요. 잔해물. 직접적인 원인 되는 건 그대로 모두 긴장감이 역력하다. 뒤로 뺄 거예요. 그냥. 붕괴 위험도 있기 때문에 내부부터 이렇게 살살 접근을 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지붕이 주저앉은 상태라 2차 붕괴 사고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사고 직전의 상태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잔해물을 치워가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어디서 폭발이 시작됐는지 발화 지점을 찾는 중요한 작업. 가스 관련 제품들을 수거했지만 만만치가 않다. 보는 게 가능한 게 밸브 개방 오프 여부를 따져가지고 적어도 어디까지 가스가 들어갔을 것이다. 온오프 여부를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일단 밸브는 전부 다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가스 용기를 연결하는 부품들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게 퓨즈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이게 열린 상태에서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가스 호스가 잘 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밀 감식이 필요한 증거물들은 수거한다.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은 파편조차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늘 사고로부터 시작됐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라고 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사실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전의식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서 산업화는 쫓아갈 수 있어도 안전의식을 쫓아가는 데는 5배의 시간이 걸린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안전의식이 클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없었죠. 우리 안전의식에 대한 경고. 30년이 지났어도 1994년 겨울 그날의 악몽은 잊을 수가 없다. 안 되지, 진짜 안타까운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그러셨을 거야. 안타까운 일은. 이쪽이 그냥 까녔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거먹고 그러니까 뭐 다 많이 부서졌고 불탔고 완전히 뭐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었죠. 30여 미터 이상 치솟은 불기둥은 가옥 70여 채를 삼켰고 사상자 121명이라는 큰 피해를 입혔다. 어디서 누출됐는데 초기에는 사실 감이 없었죠. 이상하게 막 그 안에서 누출됐다. 누출될 수가 없는데 왜 누출이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감식 결과 사고의 원인은 전동 밸브 틈새로 방출된 대량의 가스가 환기통 주변의 모닥불에 점화된 것.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한 가정이 부서지는 걸 막는 일이구나. 우리가 통상 안전관리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가 부서져 버리는 걸 막는 거구나 진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안전의식에 대한 큰 경종을 울렸으나 이듬해인 1995년 또다시 대형 참사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등굣길 학생을 포함해서 101명 사망,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사고가 날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현재 그 굴착정보지원센터라고 지하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반드시 그것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상태로 굴착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었고요. 아현동 사고나 그런 게 이제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 공급 우선의 정책보다는 공급도 물론 동시에 우리가 하지만 안전을 동시에 봐야겠구나. 가스안전 선진제도인 가스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95년 최고치에 달했던 사고는 8분의 1로 급격히 줄었다. 현재 가스안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구 한 바퀴만을 도는 거리 약 6만 킬로미터의 가스 배관이 도시의 혈관처럼 흐른다. 오늘은 이제 DCV 주고 가스 배관의 이상을 찾아내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배관 진단팀의 업무다. 위치가 여기고 연장이 한 433m거든. 세 공정인데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두 번째가 손상 의심되는 부분을 찾는 공정, 그리고 세 번째가 전체적인 배관의 건조성을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20년 이상 사용 중인 배관은 전체 공급관의 약 40%. 배관 진단팀의 업무가 막중하다.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배관이 있다고 기계가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관의 특정한 주파수의 전류를 흘리고 수신기를 통해 배관이 묻힌 위치를 찾는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듯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 위치를 찾으면 배관에 손상부가 없는지 체크를 한다. 신호 안 나옵니다. 우측처럼 바늘이 흔들리면 손상부로 의심된다는 신호다. 1년 365일 도로 위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땅을 직접 파다 보면 배관이 찢겨져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저희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게 가스 사고로 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힘든 것도 있지만 좀 우리 팀이 가스 사고를 막는데 이제 일조를 했구나, 이런 좀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참 앞섰던 미국의 뉴욕. 2014년 5층짜리 건물 두 채가 폭발했다. 처음에는 테러가 아닌가 의심되었던 상황. 하지만 사고의 원인은 가스관 안전점검에서 여러 차례 위험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한 결과였다.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신규 매설부터 사후 관리까지. 가스배관의 안전점검은 도시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여가 문화가 변화되면서 안전을 위하는 장소도 늘었다.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특히 겨울을 즐기는 캠퍼들과 가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즐기려고 하는 캠핑인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이랑 편안한 시간 보내려고 왔는데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하고 또 뒤돌아서 또 체크하고 그러죠. 겨울의 낭만을 즐기는 캠핑장. 캠퍼들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무슨 일일까? 혹시나 캠핑하시면서 실내에서 요리는 안 하시죠? 실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최근에 뭐 사용하잖아요. 밀폐된 데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중독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쓰면서도 불안해요. 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캠핑하면서. 네. 안에서 요리하신다거나 막 버너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저기 연통 연결 부위 이런 부분들도 벗어나가 있으면 연기 들어오거나 가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기 시켜놓고 하니까.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도 안전은 필수. 이제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인증 받았죠? 인증 안 받은 거는 큰일 나요. 요새는 캠퍼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인증 안 받은 제품을 쓰면 쓰는 소비자도 저거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저런 텐트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벤틸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렇게 틀어놓고 안에서 써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상황이 가스가 타면서 밀폐된 공간 안에 산소를 태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면 얘가 이제 타면서 그 불안전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네네. 어제 캠핑을 하던 50대 남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만금방조제 휴게소 부근 텐트 안에서 50대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사용된 흔적이 있는 휴대용 보일러가 발견됐습니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전엔 상상이나 했을까? 이곳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스용품들을 테스트하는 시험 연구동이다. 저희가 크게는 가스가 새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소를 하고 있는지,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세부적으로는 한 20여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주범 이동용 난방기. 캠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저희가 야외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안전성능 장치를 두진 않았는데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산소 결핍 안전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장치라 기대가 크다. 이곳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중 판매는 불가능하다. 화력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어디에 쓰는 화구일까?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연소기인데요.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조작하다가 화상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가정용보다 화력이 센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음식점. 이곳에서는 불맛이고 손님들의 입맛을 결정한다는데 입맛 당기는 중화요리는 불을 다루는 솜씨도 양념이란다. 한식은 손맛이고 중식은 불맛이고 초보들은 많이 데이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해도.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실험. 손이 닿거나 물이 닿는 곳은 50도가 넘으면 안 되고 연소기 주변의 옥벽 온도도 100도가 넘으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없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12,000번의 혹독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제품은 카세트식 버너. 카세트식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너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레버를 내리고 코크를 돌리는 12,000회 정도의 반복적인 시험을 하고 나서도 가스가 새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작동을 했을 때 정상적인 연소 상태를 보여줘야지만 합격 상태가 됩니다. 안전을 위한 기술 기준을 KGS라는 코드로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신기술이 나와도 그게 빨리 반영이 되지 않으면 기술이 도입이 안 늦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KGS 코드라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빨리 제도권 안에 이거 반영을 해줍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이 안전관리에 쓰일 수 있게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이지 않나. 생명을 담보하는 재난안전 경계경보. 독성가스가 사용되는 산업 현장은 조금의 빈틈이라도 생기면 사망과 직결되는 큰 재해로 이어진다. 안전복을 착용한 가스용기 수거팀이 출동한 곳은 독성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산업 현장. 이동식 밀폐기에 가스용기를 넣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임무를 마쳤다. 금일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다. 그리고 사고는 머뭇거릴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희 독성가스 누출 대응에 대한 비상 대응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은 꼭 이렇게 리얼하게 저희 안전보호구들을 다 입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방구에 퍼지고 있는 노란색 연기는 호흡기와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염소가스. 탱크를 선적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독성가스 사고의 위험성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나서야 독성가스 사고 예방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 산업가스 안전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연간 4,500개의 독성가스 용기들이 이곳에 모아진 후 중화 처리된다. 이 장비는 밀폐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형 밀폐 장치인데 산업 현장에서 독성가스가 누출이 되면 빠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얘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누출되고 있는 상태로 용기를 이동시킬 수 없어서 이런 밀폐 장치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누출되지 않도록 이동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30종의 독성가스를 성분대로 분류하여 중화하고 방출 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는 최첨단 시설이다. 네네. 불꽃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스는 주로 대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전관리 정책이 반영되어 있고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안정을 하지만 학계나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연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연구하고 난 용기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얘는 압축가스이기 때문에 처리 시간은 하루에 한 비용 문제로 자체 중화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연구소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작업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체크리스트 혹시 작성은 다 잘 돼 있고? 네,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 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비정상 용기다. 지난 한 해에만 서울 모초에서도 20여 개의 비정상 용기를 수거했다. 만약 건설 현장이나 개발 현장에서 이 용기들이 발견되면 혹시 포크레인이나 다른 작업, 천공 작업들이 있을 때 용기들을 천공을 하거나 포크레인 찍었을 때는 폭발이나 독성가스 누출로 인해서 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죠. 비정상 용기 안에 어떤 가스가 들어있는지, 잔류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 더 위험하다. 도심 외곽 폐기물을 모으는 한 자원센터. 버려진 가스 용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에 기동 단속반과 수거팀이 출동했다. 지금 보니까 염소로 추정된다 그러는데 저 안에 있는 가스가 우리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들어갈 때 저기 용기가 좀 누워 있으니까 먼저 1차적으로 용기 외면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은 밸브를 정확하게 좀 봐. 그러니까 누출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우자고. 그 다음에 저걸 옮길 때는 어떻게 할 거니? 부식이 많이 된 상태의 이 가스 용기는 대체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왔을까? 어저께 오후쯤에 그 다른 철자재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포크레인으로 선별하는 과정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껴놨어요, 저렇게. 옮기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누출염에 대비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수거팀 직원들. 일단은 안에 있는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밸브가 안전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동할 때 그런 리크가 발생하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차 가서 외면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밸브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미처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버려진 비정상 용기들은 대체 얼마나 될까? 이제는 개발 못지않게 안전을 위한 비용도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다. 산업가스 안전을 위한 업무가 더 막중해진 이유다. 오늘 작업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예방한 것일까? 저런 게 한번 누출되면 반경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저 가스가 지금 정확히 어떤 가스인지 모르겠으나 염소나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반경 한 3km, 4km 내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한 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는 가스 사고. 위험을 감지한 한 사람의 신고가 오늘도 사고를 막았다. 지금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향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청정에너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단연 선두다. 개발 못지않게 안전성에 과감히 투자한 결과다. 수소 충전소가 제일 많고 자동차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 밑에 이제 KGS 코드로 수소 시설, 액화 설비 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이제 정립돼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사실 없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선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리더국이다. 수소 충전소만 해도 전국에 200여 개나 된다. 수많은 안전 테스트를 거친 수소차 개발로 인해 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저기 충전할 수 있는 압축기를 한 대만 설치했는데 차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압축기를 2대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에 약 한 90대 정도 사전 예약해서 충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차 운전자의 만족도도 높을까? 저는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 환경을 잘 지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해물질 배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수소차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철저한 안전 테스트를 거친 시설들이 방호벽 안에서 가동 중이다. 전남 장성의 산골짜기. 이곳에서는 수소 관련 안전성 실험이 3년째 진행 중이다. 주택가나 도심 주변에 있는 수소 충전소의 방호벽 실험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센터 맞춰, 센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실험은 수소가스 충전소의 방호벽 실험인데 보통 수소가스 충전소는 폭발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방호벽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실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험은 최악의 조건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방호벽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다. 방호벽에 관한 폭발 실험을 이렇게 오래 반복한 나라는 없다고 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밖에서 이렇게 방호벽을 쏴서 공간을 그렇지, 밖에서 이렇게 쏴서 여기가 TNT가 놓는 자리지. 30분 전에는 통제를 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에 이상 없이 실험에 마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발의 위력을 측정하는 장비도 설치 중이다. 그런데 방호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기준은 다 포갑이에요. 그러니까 TNT가 터질 때건 뭐 가스가 터지건 그 압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날라왔다 그럼 터지잖아요. 실제로 뭐 이게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미소한 거다 보니까 뭐 거의 몇백 년에 한 번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여서. 방호벽 가운데 어마어마한 양의 폭발물이 설치됐다. 현장의 긴장감도 고조된다. 현장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관측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오늘의 실험은 과연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잠시 후 11시부터 공병학교 훈련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입산객은 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시작된 카운트다운. 모두가 숨죽인 그때
반경 200m의 거리에 있는 유리창과 외벽이 파손될 만큼의 위력. 과연 성공했을까? 방호벽 안쪽은 완전히 넘어갔지만 부서지지 않은 게 놀랍다. 현장에 설치하면 철근 콘크리트로 다 땅을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 하지만 이 히름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넘어진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작된 방호벽. 실험 결과는 새 기준을 만드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뭐 그거는 사실 모르죠. 부서지지 않으면 되죠. 한쪽은 거의 부서졌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뭐 시뮬레이션 결과랑 실증 실험을 했는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앞으로 또 실험을 2, 3회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지에서 3년째 고군분투 중인 이들에게 보람은 오늘의 데이터가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강원도 영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속기관인 이곳에서도 수소차 관련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수소차뿐 아니라 LPG 차량, CNG 버스도 소비자를 만나기 전 이곳에서 안전시험을 거쳤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내화재 폭발 실험이 가능한 이곳은 지름과 높이가 20m, 벽 두께가 1.2m에 달하는 최첨단 시설이다. 시험을 통과해야 할 차량. 오늘은 어떤 시험일까? 가스 차량 시험은 실제 차량을 가지고 화염을 가했을 때 차량이 폭발하지 않고 실제 안전변이 터져서 차량이 무사한지 안 한지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차량 화재 폭발 시험입니다. 화염 실험을 통해 연료 탱크로 인한 폭발이 없어야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 수차례 실험을 반복했어도 매번 긴장되는 순간이다. 차량이 있는 실험실 내부를 다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정실. 자, 점화 플러그 확인. 네, 확인했습니다. LPG 점화 3, 2, 1 점화. 화염을 가한 차량이 과연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놀랍게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어렵게 시험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소 자동차가 개발되어 전 세계에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 육지에서 온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는 이는 섬마을 집배원이다. 무슨 일일까?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찾아뵙고 가스가 노후가 많이 되고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 조치 좀 취해달라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같이 길 안내 차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어르신들이 가스를 안전하게 쓰고 있는지 점검해 드리고요. 가스를 끄는 거를 잘 깜빡하시니까 이 타이머콕 같은 것도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안전점검이 취약한 섬마을 어르신도 예외는 아니다. 집집마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집배원들의 도움이 크다. 가스 점검으로 왔네, 엄마. 이 집입니다. 예, 이 집. 엄마 들어가. 네. 저희가 오늘 가스 쓰시는데 문제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대경도보다 배편이 없는 섬마을을 찾아갈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가스 새는 데는 없는데 지금 설비가 전체적으로 노후돼가지고 저 타이머부터 저 가스레인지까지 좀 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가스레인지까지 선물로 준비해왔다. 보시면은 이
불꽃이 파란 불꽃이 나오는 게 좋은데 간혹 이렇게 빨간 불꽃이 나오는 게 이 연소가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좀 사용한 지 좀 오래됐기도 했고 그래서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전 점검을 해준다고 하더니 가스레인지까지 새 걸로 바꿔주는 젊은이들의 손길이 무척이나 꼼꼼하다. 어르신은 고맙고 달달한 마음을 전하신다. 차단기 자꾸 뭔데 커피 이렇게 많이 타세요? 날도 찼고 그렇게 커피나도 끓여드리려고 찍고요. 하나씩 잡사. 아유, 예, 감사합니다. 추운데 날씨도 추운데 드시고 하세요. 잘 마실게요. 커피가 겁나게 맛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안전 잠금 장치까지 설치가 끝났다. 만약에 나중에 불꽃이 안 나오면은 건전지 2개 교체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밸브를 열고 20분 뒤에 이 밸브가 닫힌다는 이 타이머예요. 이 가스레인지도 제가 새 걸로 교체해버렸어요. 아이고 빨간불이 오르고 그러길래 좀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요. 새걸 놔준 게 좋네요. 우선 새 것이 인기로 좋지요. 얼마큼 좋으신데? 차일만큼 땅만큼. 네, 어머니 이제 저희 가볼게요. 예, 날씨도 추운데 너무 감사해요. 아 혹시 가스 쓰시는데 네, 혹시 뭐 고생하셨습니다. 문제 있으시면은 꼭 연락 주시고 사고 한 건을 저희가 오늘 줄였다. 이 일을 하면서 사고 한 건을 줄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언제건 어디서나 모자람 없이 가스 사고 제로, 인명피해 제로를 향한 이들의 도전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